네,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그 다음에 사용 의사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목차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마 1, 테마 1-2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법조문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법조문 정리를 먼저 하고 그 총칙과 관련해서 법조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 1번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상표의 정의죠. 여러분들 상표의 정의는 꼭 1차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이제 뭐 객관식 문제 OX를 판가름을 할 거지만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암기를 해볼까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 표장. 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상품, 타인의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상품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1번 목차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 상품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도 이제 포함한다 해가지고 과거에는 상표랑 서비스표가 나눠져 있었지만 2016년 9월 개정법 이후로 이게 상표로 다 통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표가 없어지고 다 이제 상표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일원화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이제 사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별하기 위하여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식별하기 위하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은 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그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이게 정말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언적 의미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이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하는은 2조 1항 11호 각 목에 따라서 이제 해석한다 또는 2조 2항 뭐 1호 2호에 따라서 해석한다. 법조문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용의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사용 이따가 나중에 법조문 정리를 할 때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사용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장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게 마지막으로 표장. 이 표장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 뭐 색채, 입체,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뭐 소리, 냄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하고 뭐 이런 데는 이제 위치 상표라는 것도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뭐 이거 2012년이니까 최근 한 몇 년 전에 위치 상표라는 개념이 전원합의 제8에서 새로 추가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뭐 잠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사용하는에서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해야지 이제 그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느냐, 등록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요건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주의를 가미하기 위해서 사용 의사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3조 1항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은 사용을 해야지 상표의 정의 규정에 만족을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상 등록주의 원칙상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 의사 정도는 요구해야 된다.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등록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3조 1항에서 사용 의사를 우리나라 출원인 적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테마 1-2로 사용 의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건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상표의 정의 규정을 위반을 하면은 상표법상 취급이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는 이 상표의 정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 거절 이유, 무효 사유를 따로 법제화두고 있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상표의 정의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출원을 이제 해서 등록을 시켜줄 것인가? 근데 이게 법제화가 됐죠. 이게 54조 1호에 보시면은 이게 그 거절 이유 그 다음에 무효 사유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4조 1호로 개정이 되어서 정의 규정 위반하는 경우에도 거절 이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스럽게 사용 의사 쟁점으로 넘어갔는데
사용 의사 쟁점에는 이제 뭐가 있었죠? 뭐 서설 이런 데는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채택을 하지만 등록주의를 너무나도 관철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장 상표, 그 다음에 상표 브로커들이 소위 이른바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상표 알박기. 네. 옛날에는 이제 저장 상표 무슨 뭐 상표 무슨 잠수함 상표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 좀 이제 한번 사건이 있었어 가지고 상표 알박기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좀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상표 알박기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최근에 그 저기 어디냐 그 저기 강동구 있죠. 강동구 거기 뭐 아파트 하나 큰 거 들어오잖아요. 거기 그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막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 둔촌주공 아파트가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뭐 크게 이제 짓겠다 해가지고 조합원을 설립을 해서 이 아파트 이름을 이제 지어야 돼요. 아파트 이름을 짓는데 무슨 뭐 강동 올림픽폴인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조합원들이랑 이제 전 국민들의 좀 동의를 얻어가지고 좀 이제 그 공모를 얻어가지고 이 브랜드 명칭을 이제 공모전 같은 걸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최우수상 딱 하나 꼽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파트 이름으로 짓겠다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상금도 걸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아파트 이름을 하나 이제 지었어요. 무슨 뭐 강동 올림픽폴인가 뭐 에비뉴인가 뭔가 이렇게 지었는데 뭐 상표 A를 이렇게 딱 지었는데 이거를 딱 알고 어떤 사람이 이 A에 대해서 상표를 출원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를 등록받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원들한테 막 경고장을 날립니다. 너네 이거 아파트 이름 쓰려고 하지? 근데 내가 이미 상표권 받아버렸지? 그래서 너네 이거 쓰면은 나한테 라이센스 피 줘야 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돈촌주공 아파트 예전에 이제 지을 때 한창 논란이 됐었어요. 상표 알박기. 와, 이런 걸 알을 박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되게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등록주의에 대한 좀 챌린지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 의사는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이슈성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등록주의를 자꾸 깨 나가야 되는 좀 아니면은 그 관철시키거나 이제 깨 나가거나 그 정반 합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주의와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의사의 확인 뭐 관련해서 3조 1항 이따가 나중에 법조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용 의사가 등록 요건인지 여부. 예전에는 이게 등록 요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2년 3월 15일 시행 개정법에 사용 의사 3조 1항 위반이 거절 이유 그 다음에 무효 사유로 들어오면서 이게 등록 요건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인,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등록주의 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지만, 이 사용주의, 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사용 의사의 판단 방법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쭉, 테마 1과 테마 1-2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아까 뭘 하려고 했었죠? 저희가 법조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총칙이라는 이제 테마를 따로 떼진 않았는데 이 총칙에서도 가끔씩 지문으로 그 지문으로 한두 개 섞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함정 먼저 지금 쑥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법조문은 일단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설명드린 그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좀 필요한 법조문 위주로만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 1조 목적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데서 장난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조 한번 볼게요. 상표란 자 이거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이거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했죠. 이거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네, 이거 괄호에 있었죠, 괄호에. 그 다음에 또 괄호 또 후단에 보시면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 상품은 요 두 가지인데 이렇게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거 요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으로서, 자, 여기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 구성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뭐 구성이나 표현이 뭐 제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정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2조 11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호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가목은 이제 표시행위죠, 표시행위. 그래서 표시를 하는 행위인데, 이제 어디다가 표시를 하느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마찬가지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정법으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여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네, 이거 조금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네, 수출하는 행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수입도 마찬가지고 수입 수출도 그렇고 둘 다 사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유통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거, 이거 2022년 그 개정법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답은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의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그 다음에 널리 알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광고하는 행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널리 알리는 이라고 뭐 되어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뭐 2항은 여러분들 뭐 1항 11호 각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뭐 각목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한다. 그래서 가나 다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표장에 형상, 소리,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상품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두 개의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뭐 이런 것과는 이제 좀 뭐 상충될 수는 있어도 좀 넓게 포섭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네,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네, 누구는 그렇게 못하죠? 누구는? 자, 특허청 직원 뿐만 아니라 특허 심판원 직원은 뭐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상속 유증의 경우에는 재직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한자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출원 청구 뭐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네, 누구는 네,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둘에 대해서는요,
이 둘에 대해서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가지는 법정 대리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적용되지 않고, 여기 1항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여기에 해당 사항 없어요. 네,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뭐를 밟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요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청구를 한, 두 번째 이의 신청 절차입니다. 네, 상대방이 청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 없이 이의 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청구한 이의 신청 절차를 대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거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거 두 가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함정을 판다고요. 이런 데서 뭐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이의 신청 절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좀 함정이 될 만한 것들만 제가 좀 이렇게 찝어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5조 보시면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네, 이렇게만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신청 당사자 될 수 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조 제외자의 상표 관리인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외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뭐뭐를 제외하고는 제외자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이렇게 쭉에 의해서만 상표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를 제외하고는 언제가 예외인가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밟을 수 있다. 절차를 밟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의 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표 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의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는 읽어보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허에서 좀 나올 법하지만 이제 상표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해서 각각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이거 각자 대리 원칙이죠. 이거 민법에서도 대리권 안에 나와 있습니다. 119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이것도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공동으로 대리한다. 네, 이건 이제 틀렸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이것도 여러분들 살짝 이제 눈에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특허청 12조 대리인 선임 교체 명령 등 이거는 심판이나 심판을 하거나 절차를 밟는데 얘가 약간 정상이 아니야. 뭔가 좀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야, 너 하지 말고 대리인 불러와. 대리인. 돈 내고 대리인 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특허청장 또는 누구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 보고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일까요? 누구? 너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얘는 심판장입니다. 심판장. 네, 심판관, 아니면은 심사관 이렇게 하면 다 틀린 내용입니다. 적어도 그 기간에 좀 짱이 나와야 돼요. 그 무리의 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 하지 말고 대리인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항도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그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진술할 능력이 없을 때, 구술을 심리해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대리인을 바꿀 것, 대리인도 좀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그럼 또 대리인도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네, 이것도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1항, 2항의 경우에 변리사, 야, 너 변리사 데리고 와. 야,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변리사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4항, 특허청장 또는 이 심판장은 똑같이 심판장이에요. 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교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뭐 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되거나 2항에 따라 대리인 교체되기 전에는 특허청장 또는 여기서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특허심판원장, 얘는 조금 색깔 다르게 할게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에 대리인의 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장. 네, 13호부터 16항은 여러분들 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조 한번 볼게요. 연장과 관련된 거예요. 자, 누구는 당사자의 뭐뭐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기간을 며칠 이내에서 어떻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누구죠? 누구? 특허청장입니다. 특허청장. 네,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좀 도서 벽지 좀 힘든 데 사는 곳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보거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보거, 네, 이보거. 자, 이의신청 등의 보정기간. 여러분들 이거 한번 나온 김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온 김에. 자, 이의신청 보정기간,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이제 기한이 이제 두 가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1번 이의신청 기간. 네, 이의신청 기간 얼마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 1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출원 공고 등본 송달 1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네, 이해되시죠? 출원 공고부터 2개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출원 공고 등록 송달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렇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제가 좀 승질이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깐깐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이거 앞에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민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기한만 이렇게 딱 딸랑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 언제부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예, 신청하는 거랑 이유를 보정하는 기간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이의신청 보정 기간.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자,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로부터 30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의신청 기간 경과된 후로부터 30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출원 공고 등록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의신청이 이 두 달 다 지나고 난 후에 그 후에 또 30일을 또 인정해줘서 해주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얘도. 네. 그 다음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은요. 거절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여기는 개정법 하나 더 추가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개정법이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 전체에 대해서 출원 전체에 대해서만 거불심이 가능했는데 얘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심판이 가능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 116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할 게 아니라 법조문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이 보거가 아니면 다른 사유들이 다른 것로 이제 여러분들 뭐 연장을 할 거면은 이 모든 이제 그 모든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아닌 다른 것들은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뭐 심사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단축 연장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직권으로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직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X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밑에 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기일을 정했을 때는 얘는 기간을 정한 경우고 얘는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거를 변경할 수 있다. 네, 해주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장 또는 심사관입니다. 그래서 청구에 의하여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절차의 추후보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할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아까 그 이, 보, 거 나왔잖아요. 이 빼고 보, 거, 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보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보거. 그래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 이것도 아까 3개월 그거 있었죠. 네, 보정각하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얘도 똑같이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심의 청구 기간, 이거는 언젠가요? 재심의 청구 기간. 네. 30일이라고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딱 함정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조문 한번 싹 이제 살펴봤고 이제 아까 테마 1, 그 다음에 테마 1-2와 관련해서 OX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객관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을 푸실 때는 여러분들 시간 재가지고 막 이거를 막 몇 분 만에, 이거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이거는 수리 영역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 재고 푸는 게 아니라 딱 지문을 봤는데 5초 만에 딱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객관식은 그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이제 사회과학 이런 이제 다 암기성 이런 이런 과목들은 5초, 10초 안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별표 딱 쳐놓고 이거는 모르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상표법상 상품을 유형적인 상품, 노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물건들을 모두 포함한다. 네, 이렇게 O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상 서비스는 그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 이건 이제 판례 문구인데 첫 번째 요건, 서비스라는 것은 요건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고, 두 번째 타인을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되며, 세 번째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차 때 조금 쓸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 위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서비스를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네, 뭐 문장이 왠지 없다라고 했을 것 같죠. 뭔가 얘는 X입니다. 얘는 단순한 자원봉사,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상거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표장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네, 이거 법조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상표법은 2조 1항에 따른 상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거절 이유 및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규정하고 있죠. 54조 1호. 여러분들
빨리 가서 그 법조문 확인하고 오세요. 네, 54조 1호. 그 다음에 6번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이건 앞에 좀 주어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사용 의사 판단할 때예요. 사용 의사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이것도. 자, 상표에 대한 7번 상표에 대한 사용 의사는 상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 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보다는 상표 출원인의 주관적 의사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럴듯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구는 2차 시험에서도 꽤 자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왜냐면 이거는 사용 의사니까,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주관적 의사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럴듯한데 우리나라 이제 법이라는 것은 이 모호한 경계에 있는 요건들을 구체화해야지 국민들이 법을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판례가 하는 일이에요. 판례가 법조문이 모호하게 된 거를 판례가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주관적인 이런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가 있으면은 그걸 명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지. 주관적이면 주관적인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정보다는 객관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X예요, X.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OX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교재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58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자, 1번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자, 볼펜인데 자, 이거는 상품이긴 상품이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자, 이거는 광고 매체 물품이죠. 광고 매체 물품은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 판례에 따라서 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 이거는 금제품입니다. 금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적어드릴게요, 제가. 금제품은 X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의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네, 이거는 상표법상 이제 심사 기준에 따라서 그 상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도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컴프 해가지고 얘는 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 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하여 곡물마다 별도로 용기에 담은 상품의 견본. 자, 얘는 견본이잖아요. 얘는 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참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려면요, 두 가지 요건이 이제 만족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성이 있어야 돼요. 대체성. 근데 얘는요, 견본은요, 이거는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팔라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견본 자체는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종전부터 발행해오던 영화, 음악, 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 잡지 로드쇼의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이게 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사은품 이렇게 이제 딱 적어 놓으시고, 정리를 하실 때 딱 적어 놓으시고, 근데 얘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냥 사은품이다. 그냥 사은품이다. 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사은품이라고 하더라도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자,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 네, 이거는 상품에 해당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제 정리해 놓을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5번도
X.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3번. 제가 이제 OT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OX 다 가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맞았네 하고 쑥 넘어가면 돼요.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법학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눈에 계속 발라놔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계속 익혀놔야 돼요. 함정이건 아니면 그 문구건 계속 눈에다가 그 약간 계속 발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저 뒤로 가서 해설을 보고 쭉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지 훨씬 머릿속에 잘 남아요, 여러분들. 남들 3번, 5번 돌릴 거 여러분들 한두 번 만에 돌리고 바로 상표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냥 키워드만 제가 따고 넘어갈게요. 자, 상품은 중요한 부분만 따고 넘어갈 건데 그 자체가 교환가치로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이것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를 유통성이 없다라고 해요. 유통성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되는 마약류, 이거는 금제품은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상품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라고 돼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심사 기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심사 기준에 이제 그대로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딱 해왔거든요. 심사 기준은 아직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논란이 끝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해서 뭐 지금 발달된 지가 언젠데 지금 상품표상 상품이 인정된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4번 상품은 그 자체로 뭐 독립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판매용 물품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거래되는 즉석 건조 건강식품을 이루는 성분의 견본에 불과하다. 이것도 유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통성이 없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이제 판례예요. 이것도 위에 것도 판례고 밑에 것도 판례예요. 그래서 로드쇼, 이거는 제후의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제품을 이렇게 이제 주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뭐 책자로 이렇게 그 박스 안에 보면 책자 하나 해가지고 무슨 뭐 사용 설명서 나오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뭐 게임 사면은 뭐 여기 이제 책자 같은 거 딱 주면서 뭐 질럿이 뭐 공격이 얼마고 무슨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설명해놓은 책자에다가 윙크라고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런 책자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예요. 이건 나중에 2차 할 때 좀 볼 거예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풀어봤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맥주 상품의 광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티셔츠. 자, 사은품. 광고를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사은품. 이거 그냥 상품은 안 된다고 했죠. 뭐 마일리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냄새.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좀 왠지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왠지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갖고 와서 이게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자,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얘는 상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품. 자, 냄새는 상품이 아니에요. 열, 향기, 유체물, 무체물,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다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체물, 무체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열,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은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이 유무체물이 용기나 아니면 저장소에 담아서 판매되는 경우, 그 용기가 판매되는 경우에는 얘는 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냄새가 아니라 향수 제품이라고 하면은 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침 이제 밑에 향수 제품이라고 돼 있고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사은품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결국에는 사은품이라고 해도 얘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O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 사업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어 정해진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왜 아파트도 사실 뭐 약간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얘는 상품, 지정 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아파트도 아파트 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표법상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자, 부동산은 자, 원칙 부동산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립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조립이 가능하거나 운반이 가능한 그런 가옥들, 조립 가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품이 됩니다. 실제로 조립 가옥이라는 상품이 지정 상품에 있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 지정 상품이 있을까요? 얘는 근데 왜 부동산은 왜 그게 아니에요? 얘는 왜 상품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죠.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상품의 요건 중에서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데, 아니 이거 유통성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면은 아파트 뭐 매물 있어요? 라고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 유통성 있죠. 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성이 없어요. 얘는 대체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같은 101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1층에 있는 아파트랑 2층에 있는 아파트랑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가 다 같을까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다 다른 물건이에요. 얘네들은 1층에 있으면은 1층에 있는 물건하고 2층에 있는 물건은 그 지리적 위치, 환경 그게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생활 반경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쵸? 그거를 이제 뭐 부동산학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성. 부동성, 개별성 이런 말을 써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이 땅이 여러분들 그 땅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사를 못 하잖아요. 강남구가 서초구로 이사를 간다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동성. 그 다음에 이 땅은 오직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질을 지닌다. 이 땅과 옆에 있는 102동은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 땅하고 이 땅은 절대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개별적이다.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대체성이 없어서요. 대체성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X, 그리고 운반이 가능한 조립가옥 얘는 O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읍 만주를 발행해서 증권시장에 유통되는 A 주식회사의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적어볼게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상품이 아닙니다. 네, 얘는 상품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왜 유통성, 대체성 있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회계학, 뭐 경영학 이제 차원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유통성은 있지만 이제 대체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를 안 되면은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은 암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2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시면은 뭐 이것도 동일하고,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열향기와 같은 무채물 뭐 될 수 없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표 정의에 부합하는데 상품의 정의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이거 이제 판례에 나왔네요.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용기에 담아 거래되는 술, 가스, 운반, 조립가옥 등은 상품으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상표보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심사 기준에 해당합니다. 심사 기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보시면은 사용의사 이제 나오죠. 사용의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 이유 통지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드는 경우에 얘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로 해주시고, 얘는 사용 의사 확인 제도라고 합니다. 네, 알아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2번,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 의사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 이것도 합리적 의심에 대한 심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심사 기준의 내용. 이거 그 심사 기준 나중에 좀 이따가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3번. 자, 개인이 법령상 일정 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 의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빠졌나요? 여기는 법령상 일정 자격이 필요한 상품인데, 여기서 결련관계 없는 이 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경우, 이 요건까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개인 법령상 일정 자격, 이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업, 뭐 법무 서비스업, 뭐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의사가 뭐 변리사도 하고 무슨 뭐 건축업도 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냥 의료업 하겠다는데 뭐 자격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번은 X. 그 다음에 4번,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자, 이것도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명칭,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 지정, 이렇게 이제 요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사용의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경우로 최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2022년에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5번, 가맹본부, 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 대표자 등이 개인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인데 3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련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돼요. 그래서 법령상 일정 자격 등, 여러분들이 의사인데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짓겠대요. 그러면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자기 병원 지으면서 뭐 의료사고 나오면은 뭐 자기가 소송도 하고 무슨 뭐 건물 병원도 자기가 짓고 하려고 하나?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네. 이러면은 이제 심사관이 너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는 거죠. 3조에 따라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는데, 근데 뭐 변호사 했다가 이제 뭐 변리사 했다가 뭐 공인노무사 같은 이제 법종 계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은 그냥 뭐 변리사 했다가 변호사 했다가 뭐 같은 업계에서 그냥 유사한 업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련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얘는 심사 기준에 이렇게 예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개인 결련관계 없는 상품을 2 이상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이게 이제 사용 의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의심이 드는 경우, 자, 기억,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 자, 이것도 의심이 들죠. 자, 이거는 결련관계 없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결련관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김세진으로 해가지고 인공위성업 뭐 무슨 뭐 인공위성업 이런 거 해봐요. 뭐 이 사람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인공위성을 만들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공위성업 무슨 뭐 선박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결련관계 2개 필요 없다고요. 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런 거. 그래서 그다음에 니은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유명 캐릭터 등의 명칭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뭐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맞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결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가맹본부 법인 프랜차이즈, 이것도 아까 이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잘라주세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이 법인 프랜차이즈 상표인데 그걸 왜 혼자 개인이 출원했지? 약간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 타인이 이미 제조 판매 수입 품목 허가 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의약품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그 심사 기준 내용입니다. 심사 기준이 이 합리적인 의사의 합리적 의심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2022년에 자꾸 이제 상표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이런 옛날에는 이제 4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기역, 디귿, 그 다음에 이따 볼게요. 이따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막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타인 제조, 판매, 수입, 허가, 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의약품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허가까지 받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그걸 출원을 했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6가지 사유 모두 이제 심사 기준에 이제 해당하는 심사 기준에 신설된 항목이다. 2022년에 미음 비읍은 신설된 항목이니까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이 대규모 자본, 이것도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결연 관계 없는 비유사 상품, 이것도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법령상 일정 작용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선점이 의심이 되는 경우, 원래도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거는 이 밑에 있는 게 구체화된 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구체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법선대관, 네, 법선대관, 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는데 그 선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출원인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명칭, 그리고 유명 캐릭터를 이제 2개 이상 비유사 상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맹본부 아까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허가까지 받았는데 품목 허가 아니면 의약품 허가 받았는데 그거를 상표로 출원한 경우,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그냥 막 출원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 내용 이 네 번째 이거 4개는 2차 시험 문제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가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상표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좀 영어로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상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1번 상표, 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이거 맞죠?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상품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지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맞습니다만 상품은 뭔가요? 상품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죠. 네, 상품은 상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에 이제 3번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네, 이거 없이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이다. 이것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록상표,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 이것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전기통신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 밖에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맞습니다. 얘도. 자,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네, 상표조법에 명시된 규정 용어가 아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의 자체는 다 올바르게 기재가 되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문제 같이 한번 다 풀어봤고, 5문제 풀어보기 전에 저희가 총칙, 앞에 있는 상표법 총칙에 있는 내용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저희가 빈칸 뚫어놓은 거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빈칸 뚫어놓은 거, 그다음 OT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만 막 계속 푸는 것도 좋은데, 문제만 계속 돌려서 푸는 것도 좋은데, 특히나 이제 특허법, 상표법 이런 것들은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정독을 한두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같은 것도 혹시 필요하면은 이제 빈칸 넣기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OT 때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고 맞았네 넘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5초 이상 고민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옆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해설을 가가지고 한번 다 정독을 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객관식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다 맞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거 보면서 봤던 거 또 봤던 거 지겹게 봐야 됩니다. 지겹다고
지겹다고 느끼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해설을 그냥 계속 꾸준히 보시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1, 2회독은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빨리 회독을 하고 싶으면 그냥 쭉 풀고 그냥 쭉 맞추고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 상표의 사용 한번 테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